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어느덧 3월의 끝자락입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요즘 우리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봄이 온 건지 만 건지 아니면 오다 만 건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떤 분위기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덜었다가 담았다가 계속 그런 수급 흐름 보이면서 지수의 흐름도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권역 움직임 계속 보여주면서 0.34% 마이너스였고요. 2,745선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그래도 강보합권역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파란불로 결국에 마무리됐습니다. 0.1%대 하락이고요. 910선에 마무리됐네요. 간밤에 미국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속에 엔비디아는 제외됐고 그 외에 대부분 반도체 종목은 움직였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같은 소외주들이 고개를 들었다는 점인데 우리 시장의 매기도 딱 그랬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렇게 또 시장이 쉰다 싶을 때 그동안 움직였던 종목들도 같이 좀 담아보고 싶은데 한미반도체는 저 세상 얘기인 것 같습니다. 쉴 때도 움직이는 종목이 한미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크론과의 공급 계약 추진 소식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했고요. 그리고 HBM 대장의 품격을 또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또 급등세 보여줬네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AI 동박이라는 옷을 입고 계속해서 기세 등등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인데요. 미국은 옐런 장관의 발언 영향도 좀 컸는데 이제는 친환경에 포커스를 좀 두기보다는 AI와 엮여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이쪽에 좀 더 기대감을 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해석도 그렇게 많고요. 발전 관련주라는 틀 안에서 하나솔루션, 태양광 안에서 그리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또 강세 이어갔고 거래대금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소외주였던 엔터 섹터 중에 하이브는 대형 4사 중에서 오늘 계속해서 시세 이어가는 모습 유일하게 보여줬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같은 양상인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SDN 보시면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됐는데 역시나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재생 관련주는 풍또속, 이렇게 원또속이라는 말도 나올 만큼 풍력 또 속았다, 원전 또 속았다 라는 말 나올 만큼 연속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이슈의 연속성도 그리고 이 안에서 펀더멘털은 지켜주고 있는지 또 SDN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기 때문에 어떤 시세를 또 더 받아갈 수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릴 부분에 보시면 AI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AI가 참 힘이 있다는 게 더 느껴지는데요. 앞선 태양광도 AI 데이터 센터로 기대감이 파생됐었던 부분이고 왕의 귀환이죠. 제주반도체, AI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늘 22%대로 또 마감이 됐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사이버 보안 기술 협업한다는 소식으로 센즈랩도 계속해서 또 11%대 강세도 가져갔고 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역시나 AI 반도체 수요 또 증가하면서 유리기판 쪽 기대감 가져가는데 피로티스는 오늘 급등세가 장중에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YC캠도 동일합니다. 연속성 이어가는 종목인 만큼 또 계속해서 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키워드로 어제까지는 대형주가 분명히 움직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소외받았던 종목에서 또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속에 종목을 담아야 할지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장입니다. 그래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이 또 새롭게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고민 덜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생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가능하고요. 키워드를 통해서 또 그 안에 가능한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전략도 가져가실 수 있고 그에 맞는 또 투자 전략까지 세우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저희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주식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AI 시대 진짜 주식은 보안에 있다입니다. 이 AI라는 키워드를 안고 정말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보안까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센즈랩 때문인데요. 이 센즈랩이 최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MOU를 체결을 했죠. 이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양사는 챗 GPT와 같은 AI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꺼내놓은 날 상한가에 직행했고 오늘도 강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국내 보안 기업들 역시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우디 정부가 주최하는 중동 최대 빅테크 전시회였던 리프 2024에 국내 다수 기업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중동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3.8%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 꼭 잡아야 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여기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원팀 코리아를 운영을 해서 중동 진출을 지원하겠다라는 방침도 함께 꺼내놨죠.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렇게 삼박자가 잘 골고루 갖춰져 있는 보안 관련주 진짜 주식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더 심화된 저출산, 잇따른 정책 발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무려 0.65명입니다. 이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로 정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건데요. 어제 또 더 심각한 통계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16개월 연속해서 쭉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무려 7.7%나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684조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꾸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 바로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에 급등을 했다가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저출산 관련 종목들 지금이라도 보는 것이 맞을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백강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2주에 한 번씩 네. 뵙다 보니까 네. 더 반가운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강펀치 키워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네. 시장 가장 유의미한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네, 8만전자 네. 안착을 했다고 봐야 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실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안착했다고 봐요. 그러세요? 네,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네, 안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전자만 혼자 독주했다면 좀 분위기를 봤을 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한미반도체도 오늘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거 외에도 소부장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부 굉장히 큰 상승이 동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체를 안착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8만 원대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였습니다. 저항대였는데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뒷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데 이미 늦죠? 진작에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뒷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어디예요? 뒷북이라도. 그렇죠. 네.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진짜 그렇게 움직여주는 게 어딥니까? 고마운 일이죠. 해서 당분간은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를 보고 있고, 8만전자 이미 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뭐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8만전자를 네. 또 터치했으니까, 네. 터치가 아니라 안착했으니까, 네, 그렇죠. 계속해서 반도체 전반적인 수혜를 받아갈 거라고도 전망하실까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죠. 시장 자체가 어느 한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뭐 시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강력하게 움직이면 그 하위 섹터들이 있어요. 그 뭐 소부장 종목들, 그 소부장 종목들까지 되게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AI 반도체는 한 파동이 더 남았다고 그때 한번 계속 얘기 드렸었어요. 네. 쉽게 끝나지 않은 종목군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이슈도 그렇고 오늘 한미반도체 이슈도 그렇고 이슈가 지속적으로 사실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슈에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AI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AI 반도체에 견줄 만한 새로운 섹터가 저는 로봇이라고 지난번에도 공개를 했었는데 로봇 섹터가 지금 조금 주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주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당분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제 또 하위 섹터들, 소부장 종목들, 오늘 또 재밌는 거는 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뭐 온디바이스 AI, 또 CXL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모두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 관련 하위 섹터들까지도 그 내용들은 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분간 지속적인 흐름 체크를 위해서라도 또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화면 하단에 또 안내되어 있으니까 방송 내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멘토님께서 정해주신 강펀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볼게요. AI 시대 진짜 주식은 보안에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보안이라고 함은 우리 왜 또 보면 AI에서 파생되는 그쵸. 테마들 되게 가장 요즘 강하게 움직였던 게 전력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전력 네. 안에서 설비, 변압기, 원전 네네. 계속해서 이 전력 수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젠 보안을 봐야 된다 보시는 걸까요? 사실은 그 엄밀히 말하면 보안을 미리 준비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 네. 이런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생뚱맞게 보안을 뭐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보안을 준비합시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소외되고 있는 거를 제가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공개하고 나서 적어도 지금 제가 하는 게 수익 패트 쌈장이잖아요. 그럼 빨리 수익이 나는 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취지에 맞게끔 방송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센즈랩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보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얘기 들었는데 뭐 뒷배경은 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AI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스럽게도 이 보안의 취약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또 이 보안 관련주들의 움직임 또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었고요. 지금 현재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사이버 보안의 굉장히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게 국가 전략이라고 해서 이 사이버 보안에 굉장히 좀 큰 힘을 싣고 있다. 국가 정책으로도 삼고 있다라는 점은 엄밀히 말하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뭐 우리 계속 뭐 시황 얘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AI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국가주도 산업으로 점차 보안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보안 기업들이 잇따라 중동 시장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리프 2024에 진출했다는 점이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된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시장의 재료로 속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시장의 재료는 당연히 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더해진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네옴시티 알고 있을 겁니다. 미래형 신도시 굉장히 좀 재료가 큰 재료였었죠.
네옴시티가 사실은 AI 기반의 도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보안에 대한 기술, 이것도 당연히 굉장히 좀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었어요. 한 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보안 관련의 상승이 한 번 나왔었지만 지금 다시 재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AI 확장형이겠죠. 엄밀히 말하게 되면. 그래서 뭐 보안주가 앞으로 엄청나게 큰 상승할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중단기적으로 상승이 한번 파동이 크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안 관련주 상승이 나왔던 때가 좀 꽤 되지 않았나요? 조정을 좀 오래 거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네. 조정이 굉장히 좀 길었었죠. 사실 이 보안 관련주 이따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좀 도와드리기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상 이게 시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황이 사실 보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뉴스가. 근데 왜 하필 지금 반응을 하냐 이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중요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센즈랩이 먼저 출발점을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하는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 이틀 전 정도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센즈랩은 왜 움직였다고 보세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센즈랩뿐만 이슈가 그렇죠. 작용한 게 맞을까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심한 질문인데 네. 예를 들어서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굉장히 큰 재료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 잡고 앞으로 이 보안 좀 확장하겠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재료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재료가 나타나서 상승을 했다. 이게 현실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상승했지를 파고들기보다는 상승하고 나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를 파고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누구도 센즈랩이 갑자기 상승할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센즈랩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았을 거라는 거는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였을 거 아니에요. 진짜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재료가 신선하고 앞으로도 나올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잖아요. 그러면 보안에 대한 취약점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종목들이 상승하냐 상승하지 않냐를 또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보안 관련된 이 종목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멀게 안 봐도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 또 시장을 또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찍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좋게 볼 수는 있어요. 또 긍정적으로. 근데 저는 여전히 국내 시장을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이게 좋게 안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붙고 있지 않아요. 유동성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인 그 추세로 봐야 됩니다. AI 반도체 빼고 말이죠. 근데 AI 반도체는 이미 너무나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섹터들은 웬만하면 좀 중단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안 관련주가 재료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또 그 재료에 파고들기보다는 그러면 이 섹터 자체가 중장기냐 아니라는 봤을 때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이게 사실 뭐 이런 거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MOU 체결한 게 굉장히 큰 재료인가요? 왜 갑자기 상승이 나왔죠? 이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정말 이 내용만 제가 1시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재료도 재료인데 이 재료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수급이 그 전에 어떻게 뭐 물량을 모았냐 모으지 않았냐를 봐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수급의 발산이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이 됐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중단기로 보자. 이제 눌림목 구간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라보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주를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시장이 왜 바라보나요? 그것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죠. 네. 시장이 왜 바라보냐. 예를 들어서 되게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죠.
SDN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태양광 관련주죠. 태양광, 네. 태양광 관련주고 또 풍력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게 그 SDN이나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관련주나 풍력 관련주가 오늘 움직일 거라는 거는 사실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네. 제가 늘 얘기 드렸던 게 이런 포인트죠. 항상 많이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상한가 가거나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좀 다가갔을 때는 이게 왜 올라갔지? 왜 갑자기 반응해서 올라갔지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올라간지를 자꾸 파고들잖아요. 어떡하죠?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데. 아, 제가 지금 굉장히 부질없는 질문을 아니, 드린 거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예요. 지금 왜 시장이 움직였지를 계속 이제 파고들기보다는 그럼 이제 움직였기 어떻게 때문에 해야 할까요? 언제 들어갈까?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움직였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왜 움직였지를 앉아서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차 놓쳐요. 그럼 빨리 달려서 타야 돼요. 아. 언제 탈지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타도 되나? 쟤 왜 출발하지? 그렇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출발하네? 난 네, 그럼 네. 어떻게 같이 가지? 네, 맞습니다. 이걸 고민해야 네,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러면 제가 항상 저는 사실 시황 얘기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황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냥 지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으면 묻고 따지지 말고요. 내가 언제 들어가야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거는 그 시황 얘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시황을 아무리 빠삭하게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뭐 시황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 그 1세대 주식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부자가 돼 있겠죠. 너무나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가장 먼저 움직였던 섹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왜 지금 이 보안 관련주가 움직였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보안 관련주가 움직였고 그럼 이 보안 관련주에 대한 뉴스를 공부해야겠죠. 이게 앞으로 연속성이 있나 없나 앞으로 이 화두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일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뭐예요? 보안 기업들 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왜 이슈에 대해서 공부할 게 아니라 지금 보안 기업들을 여러분들 다 확인해 봐야 되고 보안 기업들에 대한 뭐 시황만 공부할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까지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많고 많은 보안 기업 중에 내가 공략하고 진입해야 될 종목을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빨리요. 왜냐하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 빠르게 움직여요?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니까요. 급등과 급락이 너무나 빠르게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이거 올라가는 거 내가 공부해 봐야지.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 놓친다고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시장이 정답입니다. 시장이 자꾸만 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요. 시장이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공부하고 어디 종목이 제가 선택을 해서 들어갈지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혼난 기분이 들어요, 멘토. 아니. 이게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너무 이게 시간이 되게 짧아요. 시간이 짧아서 맞아요. 시황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직설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얘기, 냉정한 얘기. 제가 사탕 발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 주식을 알려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신 겁니다. 왜 올랐냐가 아니라 올랐기 때문에 봐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진짜 주식의 백강호 멘토님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첫 번째 강펀치는 AI를 타고 이제 보안 관련주에 지금 시선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지속 가능할
테마를 차트라는 명분을 통해서 봐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또 돈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잡아주신 거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가면 되겠다라고 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저희와 함께 그 종목적인 전략부터 또 차근차근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더 심화돼가는 저출산, 잇따른 정책 발표와 주가 전망은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또 시장도 이 저출산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건 좀 미리 준비하는 건데요. 아, 이건 또 미리 준비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죠. 그러니까 재료가 지금 준비돼 있잖아요. 총선이 시작이 됐고 사실 여야 공통된 정책이 저출산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죠. 이거는 예를 들어 좀 다른 시선인데요. 미리 준비한다는 거는 다가올 이슈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재밌는 거는 시황하고 이슈는 알고 있고 기술적 분석상 지금 삼박자가 맞아 있기 때문에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개하게 된 거고요. 네. 저출산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맞습니다. 있을 거라고 알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국가 소멸 수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통된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뉴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끔은요, 여러분들, 가끔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나와서 눌림목에 진입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제가 얘기했던 보안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요, 이슈가 예상이 되고 파악이 돼서 미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특정화돼 있거나 정형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공략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해, 예를 들어 이달, 뭐 다음 달, 그 달마다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너무 약간 제가 항상 이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선입견을 제가 항상 좀 선글라스를 껴있으면 좀 버리시라고 많이 얘기 드립니다. 선입견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못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저출산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네. 또 공략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상 자리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얘기 드리면 제 얘기가 분명히 공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사회적인 배경 측면에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또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저출산 테마는 대장주가 네. 그때그때 정말 많이 달라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많이 바뀌죠. 대장주를 뭐라고 보세요? 이게 어떤 날은 제로투세븐이었다가 또 어떤 맞습니다. 날은 아가방 컴퍼니였다가 되게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다양하죠. 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관련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대장주라고 하면 아가방 컴퍼니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근데 또 그 해마다 대장주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바뀌지 않은 경우가 있고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대장주라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없다. 저출산 정책주는 이미 한번 상승이 나왔기도 했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기술적 분석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물론 시황은 심각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대장주를 또 가려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상을 봤을 때는 사실 몇몇 떠오르는 그 저출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률도 어떤 특정 종목이 먼저 강하게 올랐다, 뭐 내려갔다 이걸 얘기 드리기도 사실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종목을 제가 공략한 이유가 사실 빠르게 단기적으로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날 확률이 높아서 제가 공개하는 거고요. 다만 저출산이 특정 종목이 정책 뭐 대장주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그 대장주라고 제가 표현하기에는 이 이슈가 되게 약한 편이에요. 상당히 약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은 사자마자 갑자기 빠르게 올라가는 걸 원하잖아요. 내가 샀는데
갑자기 빠르게 10% 이상 양봉으로 올라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긍정하고 그렇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진입을 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뭐 2% 3%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력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로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다 할 대장주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그런 만큼 또 그 안에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게 한다면 또 분명한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테마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강펀치 키워드를 두 번째로 가져와 주셨네요. 오늘 같은 또 요즘 같은 시장은 정말 종목 장세가 극심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 자체가 또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런 포트폴리오 꾸려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해볼 테니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어제 출연을 해주셨던 이정호 멘토님이십니다. HPSP를 어제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편입이 됐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적이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했고 하반기부터는 HBM 역시도 정말 긍정적인 전망을 내다본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들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HPSP 역시도 오늘 장중에 강세 보이면서 신규 편입하자마자 4% 넘는 수익률을 채워주고 있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효성중공업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정말 강한 급등 나왔습니다.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이렇게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세 보이면서 2차 목표가 드디어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이 실리콘2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장 중에 12,190원, 그러니까 목표가 우선에서 거래되다가 윗골이 길게 달면서 결국은 약세에 마감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익 실현 뒤였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 역시도 오늘 장중 변동성이 정말 컸어요. 10%까지 급등을 했다가 쭉 꼬리 달면서 약세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LS 일렉트릭이 계단식으로 꾸준히 올라가다가 오늘 드디어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약세 마감이긴 했지만 역시나 이 역시도 이익 실현 뒤였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거의 10% 가까이 챙겨주고 있는데 애플의 아이패드에 OLED가 양산되는 거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중에 5% 넘는 강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분 보도록 할게요. 진짜 주식팀인데요. 한국 BNC가 정말 큰 급등 이후에 수익률 든든히 챙겨줬지만 최근 5거래 연속해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IMT가 오늘 반도체 호재 속에서 4% 넘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쉽게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 전략이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3칸이나 남아 있습니다. 한국 BNC와 같은 종목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눈 크게 뜨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쌈장은요. 바로 최강 쌈장을 뽑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쌈장은 누가 됐을까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효성중공업의 파워로 1등 자리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어제 3위를 기록하고 있던 진짜 주식팀이 2위 자리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수익률 역시도 40% 가깝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정호 멘토님은 3위 자리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합산 수익률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3장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백강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속에 담긴 종목들 리뷰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한국 BNC부터 볼게요. 이 종목은 단독으로 어쨌든 조정 구간 거친다곤 하지만 우리 멘토님들이 담아주신 구간에서는 63% 넘는 수익을 담아가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이 종목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네, 한국 BNC가 사실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울 수도 있겠죠. 아쉬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전략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이미 다 공개했어요. 이게 방송 일주일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일주일치를 여러분들은 방송만 보시는 분은 또 못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송만 보시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4거래를 넘게 음봉이다 보니까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이미 다 전략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가 있겠죠. 한국 BNC가 정확히 말하면 3월 21일 날 9,410원을 고점을 찍고 지금 4거래를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좀 볼게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3월 21일 날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음봉을 보시면 거래량이 좀 부족하죠.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매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걸 뜻하게 되겠죠. 매도한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만 매도했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은 특정 큰 그런 수급이라고, 의미군요. 큰 수급이라고 표현할까요? 큰 주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얘기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얘기 드릴게요. 오늘 7,750원을 마감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내일 이 7,500원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가 기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내일 우리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략적인 얘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은 100%를 노리고 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2주일에 한 번씩 또 번갈아 가면서 나와 주시고 또 진짜 주식팀은 두 분의 멘토님께서 또 노란톡방 안에서 든든하게 장중 전략까지 챙겨주고 계신데요. 두 분 지금 함께 화면 안에 계신데 약간 다른 상황에 계신 것 같기는 해요. 두 분이. 네네. 좀 프로필 사진이 맞습니다. 너무 안 친하신 것처럼 나오기는 하거든요. 두 분 친하신 건 맞죠? 굉장히 친하고요. 네. 다만 이제 주식에 있어서는 좀 서로 각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마다 다르지 상당히 친합니다. 예. 그렇죠. 프로필 사진은 약간 네네. 안 친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네. 않고 네, 두 분이 상당히 굉장히 친합니다. 융화돼서 네네. 한 팀으로 정말 든든하게 전략을 챙겨주신다. 진짜 주식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국 BNC 역시나 또 대표 종목으로서 계속 1위, 2위, 1위냐, 2위냐 그 자리를 앞다툴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담아주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요즘 바이오주 또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주도 섹터로 엄청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채워야 될까 고민되신다면 함께 또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같은 바이오 종목 체크해볼까요? 유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도 사실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조금 아쉬운 아쉽죠. 구간이에요. 상당히 아쉽죠. 유바이로직스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몰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또 상승이 나온 상황이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게 손바뀐 구간이 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손바뀜은 뭐냐면 상승, 즉 수익으로 있었던 분들이 매도를 하면 다시 이제 이 유바이로직스를 뭐 한국 BNC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매수로 들어오겠죠. 바로 그 구간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바이로직스라든가 한국 BNC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겁니다. 내일 만약에 빨간불을 보이고 양봉으로 모습이 나온다면 앞으로 반등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바이로직스라든가 한국 BNC는 여전히 강한 힘을 품고 있되 지금 단순한 손바뀐 구간이 된다. 다만 중요한 거는 선은 지켜야 돼요. 선. 항상 우리가 선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선을 지켜질지 그리고 지킨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제가 여러분 방송 시간 10분도 안 남았어요. 대응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갖고
저랑 실시간 얘기, 전략적 얘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계속 체크해 주셨습니다. 한국 BNC, 유바이오로직스, 홀딩 전략 주셨고요. 지켜야 할 선에 관한 전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안에서도 함께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IMT인데요. 반도체인데 오늘 좀 시세 나쁘지 않았는데 손실 않죠. 구간이거든요. 그래도 또 추가 전략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IMT 같은 경우는 굳이 표현하게 되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IMT 같은 경우는 굳이 표현하면 2등주격인데 다만 지금 움직임은 21,800원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여러분들 이 전고점 돌파하는 거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 전고점 돌파하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조만간에 보게 될 겁니다. 머지 않았고요. 지금 모습은 굳이 표현하게 되면 삼각수렴의 끝단계예요. 예, 수렴의 끝단계 보이세요? 수렴의 끝단계입니다. 물론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수렴이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미 시장의 힘은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T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양봉을 하나 보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좋습니다. 전고점 돌파 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워주신 가격 전략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또 이 홀딩 전략도 꼭 계속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신규 편입 종목은 또 무엇일지 알아보는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으로 채워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빈자리가 3자리나 있어요. 네네. 오늘 종목은 몇 개 가져오셨을까요? 2개를 좀 가져왔고요. 2자리. 네네,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빠르게 좀 얘기 드릴게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입니다. 엑스게이트는 뭐 VPN이나 방화벽, UTM, 보안에 특화된 솔루션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는 SK텔레콤하고 협업을 해서 양자모 VPN을 퀀텀 VPN이라고 있습니다. 개발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현재 양자모 시장 자체가 연평균 30%가 넘는 고도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왜 기대가 될까요? AI 시대가 왔으니까 당연히 보안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슈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엑스게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예요. 물론 보안 여러 관련 기업들이 있지만 엑스게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정부 정책이 묻어 있다. 정책주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정부 정책이 묻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부의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사이버 위협의 증가로 인해서 글로벌 보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정보보호 산업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국가정책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학기술정통부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 산업을 우리나라 국내 세계 5위권으로 진입시키겠다. 그리고 시장 규모를 30조 원 달성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정부정책 산업이잖아요. 정부정책 산업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정책주만큼 강력한 재료는 없어요. 그건 아마 주식을 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엑스게이트가 정부정책주예요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가능성. 지금 시장이 보안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센지랩은 더 갈까? 센지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있겠지만 센지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고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2의 센지랩은 어디인가? 그게 바로 엑스게이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왜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이슈를 확인하고 있을 거니까요. 어떤 이슈요? 지금 보시는 그 이슈를 확인하고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겠죠. 엑스게이트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을 말이죠. 또 이슈가 있죠. 암호화 자체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엑스게이트가 혼자 퀀텀 VPN이라고 해서 미래형 이 양자암호 VPN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SKT 그다음에 KT하고 함께 동반해서 협력을 해서 퀀텀 VPN이라고 양자암호 VPN을 개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입자를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진법으로 된 우리 암호는 AI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해킹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양자 암호는 뭐 우리가 이진법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작은 입자로 표현된 것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혼자 한 게 아니라
대기업과 손을 잡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퀀텀 VPN의 기술을 갖고 있는 엑스게이트의 또 다른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주가 묻어 있어요. 가능성이 될 확률이 높고 기술력도 갖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아직은 바닥권이다. 그럼 우리가 진입을 고려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왔다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충분한 상황을 챙겨갈 수 있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좀 공개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엑스게이트의 화면입니다. 일단 엑스게이트는 내일 바로 시초가에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230원인데요. 제가 장 중반에 하반까지만 해도 6,500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장 하반에 후반에 좀 하락이 돼서 여러분들 시초가 정도로 내일 시초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사실 엄청나게 높게 잡지는 않았고요. 전고점 부근이면 될 것 같습니다. 8,000원 정도. 다시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보안 관련 이 이슈가 강력하게 빠르게 뭐 올라가지는 않아요.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얼른 볼까요?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출판사고요. 어. 삼성출판사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지금 저출산 정책주 대표적인 정책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삼성출판사가 뭐 하는 그 기업이냐? 유아용 교육 사업을 출판하고 제조하는 판매하고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답니다. 이래서 저출산 정책주로 엮인 것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삼성출판사의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27,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만 원 정도, 지니까 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 전략적 얘기는 우리 노란톡방에서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엑스게이트였고요. 두 번째는 삼성출판사였습니다. 저희가 또 강펀치 키워드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시장이 바라보는 쪽을 공략해야 한다.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죠. 그렇게 그 초점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해 주신 종목. 첫 번째 엑스게이트,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700원. 두 번째 종목은 삼성출판사, 매수가 2만 원, 목표 라인은 25,000원, 손절가 18,500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공략이 필요한지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면 진짜 주식팀의 백강우 멘토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너무 변동성 극심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에도 이어가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분명히 대형주에 집중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소외주가 주목을 받죠. 그렇다면 또 소외됐던 테마는 무엇이었을까를 찾아봐야 할 텐데 저희가 오늘 강펀치 키워드로 또 잡아드렸습니다. 이 속에서 또 종목의 힌트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또 장중에 맞는 급등하는 그 흐름 속에서도 또 저희가 자리를 잘 잡아드릴 거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함께 하시는 방법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진짜 주식팀과 진짜로 진짜로 주식 투자해 나가시는 방법 또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 수익률은 또 38%의 합산 수익 가져가는 팀이니까 그리고 2위도 하고 계시죠? 네네. 좋습니다. 또 저희 배틀 중에 2위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팀인 만큼 또 든든하게 포트폴리오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